네, 6월의 첫 거래, 6월 1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6월의 첫 거래인데 아쉽게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6월 국내 증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6월 달에도 지금 부채한도 협상 오늘 오전에 다행히 이제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있었죠. 네.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남아 있는 변수는 이제 FOMC 회의잖아요.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달도 이제 종목 장세예요. 어제 저희가 오장 레시피로 삼각형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딱 지금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요 업종 가지고 이제 무게중심 잡아놓고 그때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수익을 좀 내면 되니까요. 오늘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쉬어가다 보니까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쉬고 있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 오후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후반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ASCO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바이오 USA 이런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이제 바스켓 매수를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삼각형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안 그래도 코스닥만 이야기를 하시네 싶었는데 정말로 네. 코스닥 시장이 진짜 좀 강한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OMC 회의라는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대형주들을 공격적으로 들어올리기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이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 오후장 레시피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는 860포인트 안착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거 떠나서 딱 하나만 보자. 그래서 오늘 오후장의 한 줄 레시피는 ASCO의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자.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이 벌써 이제 ASCO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저는 지난주부터 이미 계속 이제 ASCO 앞두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미리미리 매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 워낙 좀 변동성이 강하고 한 10% 올라갔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10%, 15% 급락도 나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저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한 4, 5%만 빠져도 좀 불안해가지고 네. 들고 있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서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다른 업종 그냥 제쳐놓고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ASCO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CO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왠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네. 공략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을 네. 때 부채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면 이게 될까요? 완벽하게 다 해소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원이 가장 좀 불투명했었는데 통과가 지금 됐고 그리고 표차가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300표 이상이 이제 찬성을 좀 던졌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크게 반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부채 한도를 증액해 놓으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막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강등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노이즈가 조금은 남아 있다. 상원은 무난하게 이제 통과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채 한도 자체에 대한 이슈는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또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루닛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5월 24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 종목 79,000원대 편입을 했는데 무려 지금 한 일주일? 네. 1, 2주 딱 만에 일주일 지금 됐어요, 딱 그죠? 일주일 됐죠. 네. 일주일 만에 지금 25% 수익권이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전에 1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장에서 진짜 또 핫한 종목 네.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이 볼까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수 페타시스가 있다면 제약바이오의 제약바이오 루닛이다. 중에서 루닛이 완전 대장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지금 17%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루닛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드리면서
요날 제가 차트 딱 열어보면 요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그날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종목이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25%나 급등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는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그냥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대장이고 먼저 출발하는 종목이 시세도 그만큼 좀 강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전체 헬스케어 그리고 루닛은 또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까지 또 같이 겹쳐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이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아주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제약바이오 또 헬스케어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루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초반에 뭐 급등을 했을 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차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한 86,000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놓고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11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라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중기 관점에서는 11만 원 정도 2차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닛이 꼭 한번 11만 원대를 돌파하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5월 12일에 편입했던 클래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2분기에도 이 의료기기가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네.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2분기가 어찌 보면 또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 때도 실적이 아주 괜찮을 걸로 특히 해외 수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또 성장성을 클래시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클래시스도 직전 고점 살짝 좀 넘어가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가 지금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먼저 뚫고 올라간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는데 의료기기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거래가 좀 크게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매물 저항이 다 소화가 된 종목들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낸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이제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또 선봉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좀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고점을 뚫어내면서 역시나 클래시스처럼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와 루닛을 좀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제약 바이오 종목일까요? 오늘 둘 다 제약 바이오 종목. 양보 없이 그냥 아까 ASCO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24,050원 현재가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생쇼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제약 바이오 기업을 일단 개괄적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아야 될 종목이 한 3개 정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SCO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또 ABL 바이오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AACR에도 참가를 했었고 이번 6월 달에 ASCO에도 참가를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AACR에서 이중항체 ABL102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빅파마들의 상당한 호평을 이제 이끌어냈고 지금 이미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지만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살아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비독점적인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여기랑도 체결을 하고 여기랑도 체결을 하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협상력이 별로 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다 넘겨져 버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시장의 판권 혹은 뭐 유럽 시장의 판권
북미 시장의 판권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매각을 한다거나 기술 이전을 할 때도 비독점적인 이제 권리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도 두 번, 세 번의 기술 이전 계약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예요. ABL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드업이라는 제가 표현을 좀 써드렸거든요. 1월 달부터 시작된 레이스예요. 왜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기 전에도 전 세계 영화제들 다 참가를 해가지고 수상을 한 그런 이제 작품들이 최종적으로 아카데미 이제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료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4월 달에 AACR, 6월 달에 이제 뭐 ASCO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반기 때까지 이제 그 신약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주요 임상 결과들을 공개하면서 빅파마들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번 학회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상의 단계는 계속 이제 진척이 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상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랩바디 B라든지 그랩바디 T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당연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집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좀 덜어놨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수급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정도. 올해 이제 연중 고점이 26,000원 조금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26,000원 직전 고점 한번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가 28,000원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ABL 바이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좀 뚫길 바라보면서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리뷰를 해드릴 때도 뚫고 올라간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실제 제가 이제 저희 뭐 VIP 회원님들하고도 매매를 할 때는 뚫고 네. 올라가는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 소개해드린 종목 보면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좀 거부감이 많다 그쵸. 보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걸 매수했다가 이게 맞아, 물려버리면 대응하기 제약바이오 어려워요. 전체를 그냥 포기해버리실까 봐. 자, 그래서 이제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바닥에 있는 종목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63,000원 현재가로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당 제약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혼자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올해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던 거의 유일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아일리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점적인 특허 권리가 5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 의약품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00당 제약도 이 아일리아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SCD41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가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유럽 쪽에 이제 15개 국가를 이제 독점적인 이제 판매 권리에 대한 가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계약이 체결이 되고 올해 1분기 안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지난 3월 말까지 주가가 이렇게 초급등을 했던 거였거든요. 10만 7천 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40% 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3상 결과가 잘 나왔고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이거 취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주저앉은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7월 달에 최종적인 이제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걸 미리 이제 공시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6월, 7월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던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외에 경구용 인슐린 이제 에스페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하고 판매 계약이 이제 곧 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쨌든 삼천당 제약은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라이센스 아웃뿐만 아니라 어떤 독점적인 권리 계약들을 통해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흑자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요 구간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5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도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 언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제약바이오 기업들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은 이들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은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